한밤에 기막히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님 김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0.94%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빡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빨간불이 빡 올라왔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지수는 막 올라갑니다. 시장은 엄청 좋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보유한 종목은 안 올라가요. 이럴 때 또 상대적 박탈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희한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시장이 오를 때는 안 올라요. 근데 시장이 빠집니다. 시장이 1%가 빠져요. 그럼 내 종목은 10%가 빠져요. 이럴 땐 정말 대환장됐어요. 그쵸?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과연 시장의 흐름과 연동돼서 혹은 시장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선택한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해안을 가지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에 자, 김진영 대표와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차트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가장 강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 보시는 바와 같이 0.94% 장대 양봉이 어떻게 빡 올라왔어요. 나의 계좌도 이렇게 쫙 올라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상승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내 계좌를 정말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차트를 우리 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동안에 움직였던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아침 장 9시에 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초가 갭상승을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보이시죠? 이는 여러분들 우리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독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미국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그죠? 전 세계 국가가 하나로 모아져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어른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제일 큰 어른?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지금 저녁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이 시작했습니다. 미국 장이에요. 그리고 장이 아침에 끝납니다. 그러면 장이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상승으로 시작하겠죠.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대단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로 접했을 거예요. 야, 테슬라 천슬라 되느냐라고 하면서 자, 테슬라가 네, 1000불입니까? 네, 초과하면서 1조 달러의 시총을 기록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제가 알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저는 무식한 전문가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지 않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 정도면은 주식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아실 거예요. 자, 이처럼 미국 시장이 어제 어마어마한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향으로 당연히 우리 국내 시장도 강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차트에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아침 출발할 때 얼마? 시초가 갭상승 몇 퍼센트? 자, 몇 퍼센트일까요? 0.64% 시초가 갭상승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빡빡빡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주가가 시초가 갭상승이 나왔다. 시초가 갭상승이라는 얘기는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아침에 시가 출발이 갭 이만큼 공간을 띄워가지고 출발하는 거를 갭상승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제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가가 11,000원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어제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오늘 11,000원 10% 수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이 존재하겠죠. 한 사람, 야, 이거 12,000원 갈 거야. 홀딩, 보유할 거야.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야, 나는 있잖아. 10% 수익 난 거 만족해. 아, 오케이. 던져. 매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바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파이팅을 하게 됩니다. 예,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오를지 내릴지를 결정하는 바로 힘의 잣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런 장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가 빡 떴으니까 기분 좋아, 너 이대로 갈 거야 끝날 때까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홀딩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보유해야 할 아이가 있고요, 혹은 던져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노란톡방의 시청자분들께 매일 노란톡방의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종목을 선물을 드립니다. 종목 선물 드려요. 어떤 종목이요? 그날 매일 강하게 빡빡빡. 정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한 번쯤 상한가는 드셔보셔야죠. 뭐 저는 뭐 상한가 종목을 먹는 게 비일비재 일상이어가지고 그닥 뭐 별거 없습니다. 예. 그냥 상한가 가는 종목 찍어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일상이기 때문에 그닥 뭐 감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한번 해보시면서 주식 하시는데 상한가 못 드셔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핸들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강한 종목을 매일 추천드립니다. 딱. 근데 추천을 드리는데 뭐 어떤 다른 분들처럼 하루에 수십 개 종목을 추천합니다. A 종목 좋아요, B 종목 좋아요, C 종목 좋아요, D 종목 좋아요. 추천을 막 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이 빡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랑해요. 내가 추천한 아이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저 이러지 않고요. 하루에 한 종목 혹은 두 종목 이 정도만 추천드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장대 양봉이 빡빡 치고 상한가 갑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 가지고 그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제가 전문적으로 알 것 같죠? 아무것도 몰라요. 예, 정말 무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 매수해야 될 가격, 그리고 매도해야 될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노란톡방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노란톡방에 종목 추천을 안 했습니다. 엥? 대표님, 다른 전문가님들 경제 채널에서 애널리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이 종목도 좋아요, 저 종목도 좋아요 막 추천하시면서 몇 퍼센트 수익 났어요 막 이러시던데 대표님 오늘 왜 종목 추천 안 해주셨어요? 기다렸는데 제가 한마디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 자체가 추천 종목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였을까요? 오늘은 시장이 정말 죽어버린 아이가 아니면은 대다수는 장대 양봉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있지 않습니까? 10개 종목을 갖고 있어요. 10손가락입니다. 물론 이거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10손가락 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10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나의 자식 같은 마음으로 시장의 움직임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나의 손가락들이야, 아픈 손가락들이야,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어, 다 함께 들고 가야지 라고 하시면서 무슨 정신으로? 존버 정신으로 그냥 돈나게 버티는 정신이죠. 삐리리하게 버티는 정신, 존버 정신이다. 주식은 어디서 그런 건 배우셔가지고 말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10손가락 10개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 이거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투자예요, 여러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한번 오늘 실질적으로 이 방송이 딱 끝나고 나시면 오늘 내가 보유한 종목이 각각 몇 퍼센트의 상승을 했고 몇 퍼센트의 하락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냥 내 10개 종목이 새끼손가락부터 이쪽 새끼손가락까지 양쪽이 다 내 아픈 손가락이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이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봐보세요. 오늘 있잖아. 이 엄지손가락 종목과 이 새끼손가락 종목을 비교해 봤더니 이 엄지손가락은 오늘 10%가 올라갔어. 이 새끼손가락은 1%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현명한 투자일까요? 저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 같습니까? 1% 올라간 약한 아이의 종목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리한 돈을 어디로? 엄지손가락으로 갑니다.
그 돈을 엄지손가락 올라가서 비중을 이쪽으로 늘려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투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10개의 종목, 10개의 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프대.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그러죠.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나의 아이들은 다 똑같이 사랑해.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거짓말이에요. 새끼손가락 물면 더 아픕니다. 엄지손가락보다. 그쵸? 제가 너무 팩트를 전달했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사랑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10개의 종목이 다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똑같은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네, 어떨 때는 이 아이가 기쁨을 주고요. 어떨 때는 이 아이가 기쁨을 줘요. 그래서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천여 개 종목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순간순간에 예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 예쁜 아이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주식의 물량은 비중을 다 100%를 갖고 있다 가정할 때 이 주식 비중도요. 종목별로 어떤 아이는 10%, 어떤 아이는 50%로 갖는 비중 조절을 함으로써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들으시니까 대표님 좀 많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워요. 네,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한지 올해로 21년이 되었습니다. 네, 강산이 2번이 변했어요. 근데 이러한 노하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딱 이틀만 제가 방송을 출연하고 있어요. 물론 방송국에서 우리 대표님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시간도 1시간만 말고요. 다른 시간대도 해가지고 좀 제발 좀 방송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큼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겨우 하루에 일주일에 2번 나오고 있어요. 1시간씩. 그래서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모자란 그 외 시간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차트를 가르쳐드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소통하고 제대로 차트의 언어를 배우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은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민재입니다. 뉴욕 증시 S&P 500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천슬라라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이 미국 시장의 좋은 흐름,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시장 빨간불을 켜는 하루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좋은 흐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오르면서 천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의 좋은 흐름은 우리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 다들 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준비하신 다음에요. QR코드를 찍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가까이 줌인을 해서 찍어주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여지는데요. 그 링크 빠르게 누르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뭐가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저희 대표님은요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물론 방송은 월요일과 화요일밖에 없지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께 교육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는 하루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같은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의 차트가 나한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는 아직 이렇게 차트 보는 시선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와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교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도 상관이 없고요. 나의 아픈 손가락이어도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대표님의 시선에서 따끔한 한마디가 필요하다. 어떤 종목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11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대표님 교육 들으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들 잘 입장하셨나요? 자,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핸드폰으로 딱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저 창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방송을 들어왔을까요? 딱 봤더니 TV를 딱 돌렸더니 너무 잘생긴 분이 있는 거야. 그렇게 들어오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좋은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하니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요. 종목을 추천받으려고 김진영 대표님이 상한가 간 종목을 너무나도 잘 찍으니까 말씀해 주신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에 들어오지는 마시란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을까요, 제가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와 함께 하고 있다면은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물론 수익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과연 진정한 여러분들의 수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 혼자서 돈을 어떻게 버실 겁니까? 못 버시죠. 시청자분들 지금 슬하의 자제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혹은 이제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네.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조카들도 있고요. 부모의 마음에서 선생님의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너 있잖아. 너희 삼촌처럼 백수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쵸?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 자제분들 혹은 조카들한테. 그쵸?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걸 하심에 있어가지고 전쟁터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란 얘기예요.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통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정말 고기를 낚아야 될 것이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종목을 선정했으면 언제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들어갔다면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매매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할 생각으로 오셔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됐어요. 무슨 기본이 안 됐다? 종목을 받으려고만 와요. 종목을 안 주면은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어제도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거의 한 150명 이상의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네, 한 160여 명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늘 하루가 딱 지나고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진행하는데요. 나가신 분이 몇 명이실 것 같아요? 한 40여 명 이상의 우리 시청자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종목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종목 구걸하러 다니시다가요. 진정 여러분들 계좌 거지 계좌 됩니다. 깡통 계좌 되세요.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을 구걸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시각을 가져보세요. 꼭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훌륭한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냐면 저 종목을 저 전문가님, 저 대표님은
어떠한 투자 관점에서 저 종목을 바라보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생각하는 동물이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없어요. 문외입니다. 그냥 헤드가 데코레이션이야. 그냥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TV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면 올라갈 거야. 그냥 마냥 기대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립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은요, 이 시드머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드예요. 사라지는 한정적인 유한적인 자원입니다, 여러분들. 한정적인 자산인데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삽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와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됩니까? 봄에 씨를 뿌려야 되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려야지 씨가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올라오고 잎을 펼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봄이 아닌데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고 그냥 씨들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본질을 얘기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셔야죠.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고 그냥 씨 뿌리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현재 어느 상황인지, 제가 교육을 할 때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주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도 여러분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차트에 녹아 있고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차트에 녹아 있습니다. 차트를 공부하시고 차트에 딱 경지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인생이 보이고 인생의 삶이 있어요. 주가는요, 여러분 소위 알고 있는 단어, 매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메이저가, 마켓메이커가 이 특정 종목을 매집을 쫙 모아야죠. 주식을 모아서 특정 목표가까지 오르기 위해 가지고 플랜을 짭니다. 시나리오를 짜요. 어느 시점에 어느 재료를 오픈할 것이고 그때 가격을 어떻게 올리고 내릴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주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마켓 메이킹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유한 종목,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종목이 과연 이 마켓 메이커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매매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소위 그분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더 아실 거예요. 저 실적 얼마인지 몰라요. 저도 그냥 옆에 주변인들이 반도체 그냥 실적 좋대요. 그래? 끄덕끄덕입니다. 얼마가 실적인지도 몰라요. 저 그렇대요.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면 주가가 막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어때요? 비실비실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잘 아시죠? 삼성전자 주식, SK하이닉스 주식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어떻습니까? 예, 올해 1월 달에 반도체 빅사이클을 논하면서 이거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고 했던 거 어떻게 돼요? 10만 전자 갑니까? 에이, 아니죠. 어디 갔습니까? 7만 원 깨고 6만 원대 후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삼성전자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회사가 지금 어떤 경제적 위기가 있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좋대. 주가 왜 빠졌냐고요? 왜 빠졌어요? 응? 메이저가 올릴 의지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좋다고 10만 전자 간다고 막 사고 있어. 그래?
야, 내 거 물량 가져가. 던집니다. 메이저가 던집니다. 개인 투자자들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삼성전자 모아가고 있어요. 메이저들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빠! 100억씩, 500억씩 매도 칩니다.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00명이, 200명이 모아가지고 그 종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 네? 안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실적? 아니, 실적 할아버지가 나와보세요. 주가 올라가나?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언제 올라가겠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쳐서 삼성전자, 삼성, 에이씨, 입에서 삐리리 나옵니다. 그쯤 되고 손절 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메이저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각계전투로 다 쓰러져 나가고 있구나. 고마워 땡큐 하면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세요. 조금 지나봐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습니다. 뭔가 안 좋아요. 재료 수급이 안 좋아요. 뭐 혹여나 공장 가동이 안 돌아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뉴스 나올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다리다 10만 전자 가는 거 기다려다 지쳤는데 거기에다 또 악재가 터집니다. 실적이 안 좋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믿고 믿었던 삼성전자인데 그때 손절 딱 하죠. 악재 뉴스 터지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땡큐 메이저들 땡큐. 왜냐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어떻게 합니까? 1년 BP에 따라서 3년, 5년 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마이웨이로 가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다시 눌림을 만들고 올라가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보다 살려면 SK하이닉스를 사라 했어요. 반도체를 살려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낫다. 같은 반도체를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변동성이 더 좋은 거예요. 두 회사 모두 좋은 회사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 올라올 때 SK하이닉스는 2%, 3%가 올라와요.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가 무엇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야. 삼성 팬이야.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야, 삼성전자 1% 올라올 때 SK하이닉스는 2%, 3% 올라왔는데 어떤 거 사야 되겠어요? 당연히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 상승률이 더 좋은 아이를 선택하는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SK하이닉스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주가가 조정권에 들어왔었을 때 지수 대장주는 LG화학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네, 그게 제가 9월달 말, 10월달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10월 초에 LG화학이 지수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LG화학에 대한 여러분들 기억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LG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최근 9월달, 10월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 이 구간입니다. 가격대가 70만 원에서 한 75만 원대 사이 있었던 것 같네요. 가격이. 그렇죠? 여러분들 저 9월달에 LG화학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무식한 전문가고요. 네, 그림이나 그려대는 아주 이러한 전문가고요. 그럼에도 상한가는 딱딱딱 집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LG화학이 무슨 호재가 있었고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전문가십니다. 근데 계좌는 플러스 물음표입니다. LG화학 9월달 어떤 뉴스가 도배를 했을까요? 리콜 문제 걸렸지 않습니까? 네, GM의 어떤 차종이었죠? 볼트였나요? 여튼 천문학적인 또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 뉴스 막 터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땡큐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악재 뉴스가 위기가 되고 공포가 되겠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러한
악재가 무엇이 됩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럼 제가 LG화학 뭐 임원이라도 될까요? LG화학에 대해서 잘 알까 회사에 대해서? 저 산 1도 몰라요. 예. 저는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LG화학, LG 그냥 화학 계열인가 보지?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대단히 무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70만 원대 왔었을 때 정확하게 예견합니다. 지수 대장주 LG화학이 된다. 10월 달에. 상승률을 보세요, 여러분들. LG화학이 얼마나 치고 갔는지. 그런데 시장에서는 LG화학에 대해서 2차 전지 불량 관련 리콜에 대한 부분, 담보금 준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나요? 곧다오 문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재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그걸 잘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요? LG화학 손절. 그때 저는 땡큐 고마워 하면서 삽니다. 누구와 함께? 세력과 함께. 저의 투자 모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가 저의 투자 모토예요.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글을 적더라고요. 국민청원. 네, 국민청원. 공매도 제도를 없애달라라고 하면서 국민청원을 올린다. 자, 이거 예, 가서 빨리 이거 동의해달래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참 무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헤드가 데코가 아니면 헤드가 데코레이션. 그냥 이게 뭐 장식품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1,000원 갔다가 10만 2천 원 갔다가 10만 1,000원 갔다가 주가가 요래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때립니다. 10만 전자가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가 됐어요. 주가가 20%, 30%,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20%, 30%, 40%, 50% 상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무식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무슨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정말 무식한 거예요.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 금융이라고 하는 건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사이클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정보들이에요. 정말 이 종목을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걱정되시죠?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대단히 걱정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난 이후에 2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할 말씀 들으시고 2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미리 예고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조금 더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검색창에 한밤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어떤 게 좋은지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방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가끔 질문을 던지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혼자 웅얼웅얼 답을 말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나는 이 답을 안다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은요. 방송 시간 외에도 장중에 깜짝 서프라이즈로 무료 방송을 또한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예정된 방송이 없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마도 서프라이즈 방송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나는 돈 버는 시각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 우리 금손 김진영 대표님의 도움이 나는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정말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전적인 도움이 전혀 없이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우리 첫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이니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솔브레인 27만 9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봤더니 종가가 2만 5천 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이니 님이 제발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금손 김진영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차트가 과연 어떤 걸 말해주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 30%를 갖고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27만 9천 원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7만 9천 원이면 대략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 솔브레인 차트를 보면서요. 내가 이 솔브레인을 핸들링하는 마켓메이커라면요. 이 종목 어디까지 내려 빼고 싶냐? 21만 원대까지 빼고 싶어요. 현재 주가가 25만 9천 원대인데요. 아직도 멀었어. 어디까지 빼고 싶어요? 21만 원까지 빼고 싶어요. 왜냐고요? 내가 마켓메이커라면요. 지금 솔브레인을 가지고 매매했었던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솔브레인을 갖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수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솔브레인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일단 차트를 봤더니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지옥이에요. 솔브레인이 작년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야. 들고 갔더니 수익이야. 좋아. 라고 들고 계셨는데 올해 7월 달에 고점 37만 2,600원 찍고 난 다음에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녕, 사요나라, 굿바이 하고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디즈니랜드 가고 있습니다. 아, 즐거운 곳이죠? 네, 우리 모두 놀러 가는 곳 디즈니랜드. 네, 그쵸? 디즈니랜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파동 관점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하락 1파, 2파 하나 더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가격전 측면 놓고 봤었을 때 EI가 작년에 상장하고 저점 만들었던 포인트가 20만 1,000원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갖고 있던 수익을 다 뺏어버리면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어디야? 21만 원대예요. 그래서 내가 마켓메이커라면요. 이거 21만 원대까지 빼고 그 가격대가 오면은 전 대단히 매력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켓메이커라면요. 이거 어떤 걸 또 준비한 줄 압니까? 얘는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앞으로 이 종목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예견을 해보자면요. 이 종목 얼마 안 있으면 액면분할 나오고 유상증자 내지는 무상증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차트가 그래요. 이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주가 자체가 37만 원 찍고 지금 25만 원대까지 빠졌는데요. 이 아이 21, 2만 원대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시간의 횡보를 좀 가져가고 일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게끔 한 다음에 액면분할 시키고 그 다음에 주가 다시 드라이브 걸기 위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중장기는 아니고 아주 장장기 관점 놓고 본다면은 이 아이는 다시 한번 주가를 싹 드라이브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짧은
스윙 관점에서 일주일 내지는 2, 3주 내에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건 중장기, 장기 관점에서 이야기고요. 이 종목은 지금 지난 10월 12일, 이건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0월 6일에서 10월 12일까지가 모든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걸쳐가지고 10월 6일에서 10월 12일 날 만들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모든 전 종목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신규로 집권하신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손실 중이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언니 찬스, 오빠 찬스, 애인 찬스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을 당겨가지고 지금 비중을 늘려서 손실 폭을 큰 것들을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될 대단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10월 마지막 주가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영끌해라, 신용 써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10월 마지막 넷째 주 마지막 주 전략, 어떤 전략 갖고 있어야 돼요? 종목별로 드라이브를 한 번씩 걸어두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미 저기 상투 잡혀가지고 마이너스 50%, 60%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는 종목들이요. 그 아이들 들고 있다 해서 그 가격 절대 오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한 테크닉을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2일 날 24만 90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었고요. 오늘 저점은 25만 5천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미국 시장도 흐름을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시장도 좋을 거예요. 이미 예견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유 종목을 관리하라고 종목 추천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종목 추천 없습니다. 내일 종목 추천을 받으러 오시는 시청자분들 들어오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손실도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실 분들은 오시란 얘기예요. 그럼 솔브레인 어떻게 하다? 오늘 저점 25만 5천 원이라고 한 25만 5,100원이라고 한 저점 라인이 무엇이돼요? 이 포인트가 앞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25만 5천 원대라고 하는 가격이 깨지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빠질 수 있어요? 21만 원까지. 얼마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거의 4만 원 돈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현재 25만 9천 원인데요.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의 상승폭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것들, 저 비중을 실어서 평균 단가를 27만 9천에서 낮춰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정 대표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지금이니 님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 한 주 성공적인 마무리하시기를 제가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인 님이시고요. LNC 바이오 36,000원의 비중을 35%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LNC 바이오 단가는 36,000원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김지정 대표님의 시선으로 빠르게 함께 차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LNC 바이오를 봤더니 어떤 그림이 보인다?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보인다? 지난 올해 3월 달에 LNC 바이오는요. 최고가 포인트 5만 원대에서 쭉 빠집니다. 잘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하락했죠? 어디가 지지가 됐어요? 28,500원이 지지가 되고 또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4만 원대 찍은 다음에 다시 쫙 내려옵니다. 하락 1파, 2파 오늘 반등 나왔고요. 어디까지 빠져야지 매력적일까요? 3만 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LNC 바이오 내가 메이저라면요. 시장하고 상관없이 3만 원까지 내려깝니다.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종목 올라갔다가 희망을 가졌던 개인 투자자분들 또 떨어지니까 에이 18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손절하고 관련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손절을 했다며요. 언제? 3만 원대까지 오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저라면 3만 원까지 일부러 가격을 내려깝니다. 그리고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이게 제 전략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내가 개인 투자자로 생각지 않고요. 어떻게? 내가 메이저라면은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을 못 벌고 나만 돈을 벌까라는 생각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매매하고 있는 이 주식의 주인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면 인사이드에 있는 인싸는 누구냐? 바로 마켓 메이커예요. 결국은 세력의 입장에서 차트를 접근해야지. 세력이라면 현재 주가를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내릴까? 여기에 포커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세력이고 내가 이 종목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평균 단가 위로 주가 올라와야지 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계세요. 시장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평균 단가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평균 단가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평균 단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메롱하고 빠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급락. 이게 마켓 메이커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야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LNC 바이오 EI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에요? 쌍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현재 구간은 하락 2파를 만들고 떨어지고 있고, 자 시장이 그런데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36,0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가 볼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손절 라인은 33,000원 잡고 36,000원 1차 타겟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담령님이시고요. 덕신하우징 28,000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신하우징. 저는 덕신하우징을 키인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덕산만 알고 있어가지고요. 덕신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실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는 덕산이 아니고 덕신하우징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덕신하우징 봤더니 무엇이 보일까요? 보이는 게 있나요?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이 보일까요? 네, 졸라맨이 보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단히 유치하죠. 네, 이게 뭐예요? 졸라맨. 대표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 덕신하우징을 2,800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2,800원이니까 이쯤 되네요. 마이너스 한 310원 정도, 300원 넘게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10% 가깝게 손실 중인데 지금 대표님 이런 유치한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유치하다고요? 여러분들께 돈을 벌게 해주고 손실을 보지 않게끔 해주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파워풀합니다. 저렇게 졸라맨이 숨어있다. 그러면 저 종목은 사라 사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왔다 오늘처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된다는 얘기지. 매도의 기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눈이 까막눈이야. 주가가 올라오니까 오늘 고가가 얼마? 2,750원 가니까 이거 3,000원, 4,000원 간다 하고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갔어요. 자, 졸라맨 여러분들 정확한 금융 언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헤드 앤드 숄더입니다. 헤드 앤 숄더, 머리 그리고 어깨예요. 어떻게?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어때요? 어깨, 헤드 이후에 숄더 라인, 어깨 라인에 걸려갖고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점이 매도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 타임이 놓쳤어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오늘 저점 2,465원이 깨지면 반드시 손절하고 그 다음 기회를 노리는 이러한 부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세 종목도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동일한 매매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매매라고 하는 건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더 많은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지만 제게 할인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 이틀간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 방송 끝나면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